안녕하세요. 코인포럼입니다. 2월 11일 XRP 역사에 남을 만한 발표가 나왔습니다. 영국 최대 보험사 아비바의 자산운용 부문이 XRP 레저를 선택했어요. 3,450억 달러요. 한화로 약 460조 원입니다. 이 정도 규모의 기관이 XRP 레저에서 펀드를 토큰화한다는 겁니다. 리플 사장 모니카 롱은 또 다른 큰 승리라고 표현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죠. 2026년은 대규모 기관 채택의 해다. 오늘은 정말 중요한 뉴스를 가지고 왔습니다. 아비바 인베스터스와 리플의 파트너십이요. 이게 왜 중요하냐? 첫째, 아비바 인베스터스는 영국 최대급 자산운용사예요. 둘째, 이건 리플의 첫 유럽 자산운용사 파트너십입니다. 셋째, 토큰화 시장이 실험 단계를 넘어 본격 생산 단계로 간다는 신호예요. 이 파트너십이 XRP와 XRP 레저에 어떤 의미인지, 토큰화가 뭐고 왜 중요한지, 그리고 이게 가격에 어떤 영향을 줄지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영상 시작 전에 면책 조항 말씀드립니다. 이 영상은 교육 목적이며 투자 조언이 아닙니다. 암호화폐는 고위험 자산이고 본인 판단과 책임에 투자하세요. 자, 그럼 먼저 아비바 인베스터스가 누군지부터 알아야겠죠? 아비바 인베스터스는 아비바 PLC의 글로벌 자산운용 부문입니다. 아비바 PLC가 누구냐? 영국 최대 보험사 중 하나예요. 2025년 9월 기준으로 3,450억 달러를 운용하고 있어요. 한화로 약 460조 원입니다. 영국 파운드로 따지면 2,460억 파운드고요. 엄청난 규모죠. 이 회사는 9개 국가에서 사업을 합니다. 아시아 태평양, 유럽, 북미, 영국이요. 글로벌 기업이에요. 그리고 아비바는 혁신으로 유명해요. 새로운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문화가 있거든요. 이번 토큰화 프로젝트도 그 연장선이에요. 발표는 2월 11일에 나왔어요. XRP 커뮤니티 데이 행사 중에요. 리플과 아비바 인베스터스가 공식 보도 자료를 냈습니다. 전통 펀드 구조를 토큰화하기 위한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리플이 아비바 인베스터스를 지원하는 겁니다. XRP 레저에서 토큰화된 펀드를 발행하고 관리하는 걸요. 이 협력은 2026년 내내 그리고 그 이후에도 지속될 예정이래요. 이제 장기 비전을 공유한다라는 거죠. 커뮤니티 데이 행사에서는 마커스 임펜거와 알레스테어 슈얼이 나와서 상세한 내용을 발표했어요. 마커스 임펜거는 리플렉스 수석 부사장이고요. 알레스테어 슈얼은 아비바 인베스터스 측 인물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이 파트너십은 리플에게도 첫 경험이에요. 유럽 기반 자산운용사와의 첫 파트너십이거든요. 리플은 이전에 다른 지역 금융기관들과 일한 경험이 있어요. 아시아, 중동, 미국 같은 곳이요. 하지만 유럽 자산운용사는 처음입니다. 유럽은 금융규제가 까다롭기로 유명해요. 특히 영국은 Financial Conduct Authority라는 강력한 규제기관이 있죠. 이런 곳에서 파트너십을 따냈다는 건 리플의 기술과 컴플라이언스가 검증됐다는 의미예요. 이 아비바 인베스터스한테도 첫 경험이에요. 이 회사의 첫 토큰화 프로젝트거든요. 새로운 시도인 거죠. 그럼 토큰화가 정확히 뭘까요? 전통 금융 자산을 블록체인에 올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 설명할게요. 뮤추얼 펀드가 있어요. 보통은 증권사 통해서 사고 팔죠.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수수료도 비싸요. 이걸 토큰화하면 어떻게 되냐? 블록체인의 디지털 토큰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24시간 거래 가능하고 결제가 즉시되고 수수료가 엄청 싸집니다. 투명성도 좋아져요. 누가 뭘 갖고 있는지 블록체인에 다 기록되니까요. 감사도 쉽고 사기도 어려워지죠. 그리고 접근성도 개선돼요. 소액 투자자들도 참여할 수 있거든요. 예전엔 최소 투자 금액이 커서 못 들어갔는데 토큰화하면은 조각 투자가 가능해요. 그럼 왜 아비바가 XRP 레저를 선택했을까요? 다른 블록체인도 많잖아요. 이더리움, 솔라나, 폴리곤 같은 거요. XRP 레저의 장점을 볼까요? 첫째, 빠릅니다. 이 초당 1,500건의 거래를 처리해요. 결제가 3에서 5초 만에 완료되고요. 둘째, 저렴합니다. 거래 수수료가 거의 공짜 수준이죠. 셋째, 내장 컴플라이언스 도구가 있어요. 금융기관들한테 이게 중요해요. KYC, AML 같은 규제를 자동으로 처리할 수 있거든요. 넷째, 에너지 효율적입니다. 마이닝이 필요 없어요. 검증자 120명이 합의로 거래를 승인하는 거라 전기도 적게 먹어요. 다섯째, 실적이 검증됐어요. 2012년부터 운영 중이고 40억 건 이상 거래를 처리했어요. 700만 개 지갑이 활성화돼 있고요. 아비바 인베스터스의 최고 유통 책임자 질 바보가 뭐라고 했냐? 토큰화가 투자자들에게 많은 혜택을 가져올 수 있다고 믿습니다. 시간과 비용 효율성 측면에서 개선이 있을 거예요. 그녀는 이렇게 덧붙였어요. 우리는 비즈니스에 긍정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기술 발전을 채택하기로 약속했습니다. 토큰화된 펀드가 고객들에게 엄청나게 유익할 거라고 생각해요. 이건 정말 중요한 발언이에요. 왜냐? 고객 중심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기술을 위한 기술이 아니라 실제로 고객한테 도움이 되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긍정적 변화라는 표현을 썼어요. 토큰화가 금융업계를 근본적으로 바꿀 거라는 확신이 있는 겁니다. 리플 측에서는 나이젤 카쿠가 발언했어요. 거래 및 시장 담당 부사장이에요. 그가 뭐라고 했냐? 이 토큰화가 이제 실험 단계에서 대규모 생산 단계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아비바, 인베스터스 같은 기관들이 이제 규제된 금융자산을 어떻게 대규모로 배치할지에 집중하고 있어요. 계속 들어보죠. 토큰화된 펀드 구조의 발전이 투자 부문에 엄청난 기술적 효율성을 가져올 거라고 믿습니다. 이게 앞으로 10년에 걸쳐 완전히 효과를 발휘할 거예요. 10년이라고 했어요. 이 장기적 비전이죠. 이건 당위 프로젝트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는 XRP 레저의 장점도 강조했어요. 내장 컴플라이언스 도구, 거의 즉시 결제, 그리고 네이티브 유동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XRP 레저는 차세대 기관 자산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안전하고 확장 가능한 인프라를 제공해요. 리플 사장 모니카롱의 반응이 뜨거웠어요. 이제 그녀가 소셜미디어에 이렇게 썼거든요. 영국 최대 자산 운용사 중 하나가 이제 온체인으로 펀드를 옮기고 있습니다. 리플과 XRP에게 또 다른 큰 승리예요. 이 또 다른이라고 했죠. 이미 승리를 여러 번 했다는 겁니다. 이 골드만삭스 투자, 클래리티법 진전, ETF 성공 같은 거요. 그녀는 XRP 커뮤니티 데이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2026년을 몇 단어로 정의하라면 대규모 기관 채택입니다. 대규모와 기관 채택이 핵심 단어예요. 소규모 파일럿 프로젝트가 아니라 본격적인 대량 도입이라는 거죠. 그녀는 이렇게 덧붙였어요. 이 채택 단계의 전체 영향은 2026년 12월 30일까지 명확해질 겁니다. 연말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큰 그림이 보일 거라고요. 이 파트너십을 이해하려면은 토큰화 시장의 성장을 봐야 해요. 숫자가 말해주거든요. 2025년 한 해 동안 블록체인에 있는 실물자산 가치가 어떻게 됐냐? 232% 증가했어요. 2배가 넘게 늘어난 거죠. 어떤 자산들이 토큰화됐냐? 국채, 회사채, 사모크레딧, 상품, 부동산까지요. 다양하죠. 스테이블 코인 시가총액도 폭발했어요. 2160억 달러에서 3064억 달러로 늘었습니다. 약 40% 성장이에요. 블랙록은 뭐 했냐? 블록체인 기반 펀드를 출시했어요. JP모건도 마찬가지고요. 블록체인 기반 결제 시스템을 만들었죠. 이런 대형 금융사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게 중요해요. 토큰화가 이제 메인스트림이 되고 있다는 신호거든요. XRP 레저가 왜 선택받는지 기술적으로 봅시다. 2012년 출시 이후 실적부터 볼까요? 40억 건 이상의 거래를 처리했어요. 14년 동안 한 번도 멈춘 적이 없고요. 다운타임 제로예요. 700만 개의 활성 지갑이 있습니다. 사용자가 많다는 거죠. 네트워크 효과가 있어요. 120개의 독립 검증자가 운영 중입니다. 탈중앙화돼 있다는 의미예요. 한 회사가 컨트롤하는 게 아니라 분산돼 있죠. 초당 1,500건 처리 가능해요. 이더리움은 초당 15에서 30건 정도예요. 50배 이상 빠른 겁니다. 거래 수수료는 0.00001 XRP예요. 거의 공짜예요. 결제는 3에서 5초 만에 완료돼요. 은행 송금은 며칠 걸리잖아요. 비교가 안 되죠. 리플 중동 아프리카 담당이사 리스 메릭도 환영했어요. 전통 펀드 구조를 XRP 레저에 올린다는 게 중요합니다. 양측 회사가 올해 내내 협력해서 기관 금융과 블록체인 유틸리티를 연결할 겁니다. 올해 내내라고 했죠? 2026년이 정말 중요한 해라는 겁니다. 실행의 해예요. 메릭은 또 다른 프로젝트도 언급했어요. 아랍에미리트 연합에서 다이아몬드 토큰화 프로젝트요. 빌리턴 다이아몬드와 CTRL 알트가 협력해서 2억 8천만 달러 규모의 다이아몬드를 토큰화한대요. 리플이 인프라를 제공하는 거죠. 물리적 상품을 온체인으로 옮기는 걸 도와주는 겁니다. 이게 보여주는 건 뭐냐? 리플이 펀드만이 아니라 다양한 자산 토큰화에 관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니카 롱이 XRP 커뮤니티 데이에서 설명했어요. 기관들이 실제로 XRP를 어떻게 쓰는지요. 첫째, 결제했습니다. 크로스보더 송금이요. 은행들이 다른 나라로 돈 보낼 때 XRP를 브릿지로 써요. 둘째, 트레저리 관리했습니다. 회사 자금을 XRP로 보유하는 거죠. 리플 트레저리 제품이 이걸 지원해요. 셋째, 대출과 담보했습니다. 리플 프라임이 이걸 가능하게 해요. XRP를 담보로 맡기고 돈을 빌릴 수 있어요. 넷째, 외환 브리징 했습니다. 두 통화 사이에 XRP가 중간 역할을 하는 거예요. 모니카 롱은 이렇게 강조했어요. XRP와 RUSD가 리플 업무의 심장박동입니다. 모든 게 XRP를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기술적으로 중요한 업데이트가 진행 중이에요. 이제 XLS 6.6이라는 건데요. XRP 레저 네이티브 랜딩 프레임워크예요. 랜딩이 뭐냐? 대출이죠. XRP 레저 자체에서 바로 대출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어떻게 쓰냐? XRP를 맡기면
수익을 얻을 수 있어요. 이자를 받는 거죠. 반대로 XRP를 빌리면 이자를 내고요. 왜 중요하냐? 기관 고객들이 수익을 낼 수 있거든요. 그냥 XRP를 보유만 하면은 아무 수익이 없잖아요. 하지만 랜딩하면은 이자를 받아요. 리플이 이걸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관들한테 XRP 보유의 매력을 높이는 거예요. 이건 디파이와 연결돼요. 탈중앙화 금융이죠. 은행 없이도 대출이 가능한 겁니다. 기관 채택의 또 다른 증거는 ETF예요. XRP 현물 ETF가 작년 11월에 출시됐죠. 누적 순유입이 얼마냐? 12.3억 달러예요. 한화로 약 1조 6천억 원입니다. 이게 3개월 만에 모인 돈이에요. 이 엄청난 속도죠.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매수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누가 샀냐? 골드만삭스가 1.53억 달러 샀어요. 그레이스케일, 비트와이즈, 프랭클린, 21쉐어스 같은 운영사들이 상품을 내놨고요. 개인 투자자들도 ETF를 통해 XRP에 투자하고 있어요. 규제된 상품이니까 안전하다고 느끼는 거죠. ETF 유입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매일 수백만 달러씩 들어와요. 꾸준한 수요가 있다는 거죠. 또 다른 트렌드도 있어요. 기업들이 회사 재무에 XRP를 추가하는 거예요. 어떤 회사들이냐? 에버노스가 대표적이에요. 10억 달러 이상 펀드를 마감했고 XRP 랜딩 프로토콜로 수익을 창출할 계획이래요. 세계에서 가장 큰 XRP 보유량을 갖게 될 수도 있어요. 비보파워라는 회사도 XRP를 재무자산으로 추가했어요. 웨버스도 마찬가지고요. 이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비트코인으로 한 것과 비슷해요. 회사 돈으로 암호화폐를 사서 장기 보유하는 거죠. 왜 이렇게 하냐? 인플레이션 해지요. 이제 달러 가치가 떨어질 때 암호화폐로 가치를 보존하려는 겁니다. 그리고 XRP는 유틸리티가 있잖아요. 비트코인처럼 그냥 보유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쓸 수 있어요. 결제, 송금, 대출 담보 등등이요. 현실 체크를 해볼까요? 현재 XRP 가격은 1.36달러예요. 사상 최고가 3.56달러에서 62% 떨어진 겁니다. 발표 후 가격이 올랐냐? 솔직히 큰 변화는 없었어요. 전체 시장이 약세거든요. 비트코인도 떨어지고 있고요. 하지만 이건 단기 관점이에요. 펀더멘털을 보면은 계속 강화되고 있어요. 아비바 인베스터스 파트너십, 골드만삭스 투자, ETF 12.3억 달러 유입, 기업들의 재무 추가, 클래리티법 진전, 이런 것들이 다 장기적인 가치를 만들어요. 가격은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크지만 장기적으로는 펀더멘털을 따라가죠. 맷 후건이 말했잖아요. 현재 암호화폐 겨울이 이전보다 짧을 거라고요. 매크로 환경이 개선되고 있고 금리 인하 가능성도 있다고요. 그럼 2026년에 뭘 기대할 수 있을까요? 모니카 롱이 윤곽을 제시했어요. 첫째, 아비바 파트너십 실행이요. 2026년 내내 협력한다고 했잖아요. 이제 첫 토큰화된 펀드가 나올 겁니다. 둘째, 더 많은 기관 파트너십이 예상돼요. 아비바가 첫 번째 유럽 자산 운용사인데 마지막은 아닐 거예요. 다른 회사들도 따라올 가능성이 크죠. 셋째, XLS66 랜딩 프레임워크 출시요. XRP 레저에서 네이티브 대출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넷째, 리플 프라임 확장이에요. 히든 로드를 리플 프라임으로 리브랜딩 했잖아요. 기관 고객들한테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할 겁니다. 다섯째, 토큰화 프로젝트 증가요. 펀드뿐만 아니라 부동산, 상품, 채권 같은 것들도 토큰화될 거예요. 그리고 모니카 롱이 말했죠. 연말까지 전체 영향이 명확해질 겁니다. 10개월 남았어요. 많은 일이 일어날 시간이죠. 자, 오늘 아비바 인베스터스 파트너십에 대해 깊이 있게 다뤄봤습니다. 정말 많은 내용이 있었죠. 이 모든 게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어요. 대규모 기관 채택이요. 코인포럼 텔레그램 커뮤니티에서는 이런 중요한 뉴스들을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공유합니다. 아비바 파트너십 같은 발표가 나오면은 바로 해석해드리고 의미를 설명해드려요. 무료예요. 이 암호화폐는 정보가 생명입니다. 좋은 정보를 빠르게 얻는 사람이 유리하죠. 혼자서 모든 뉴스를 다 따라가기는 정말 어려워요. 커뮤니티에서 함께하면 훨씬 효율적입니다. 특히 기관 채택 뉴스는 장기 투자에 중요해요. 단기 가격 변동보다 펀더멘털이 더 중요하거든요. 같이 공부하고 투자하는 분들이 모여 있으니 관심 있으시면 영상 설명란 링크로 바로 입장하세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고 다음에도 유용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코인포럼이었습니다.